예,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사의 윤리, 예, 뭐 본론이죠. 예, 내용을 좀 볼까요? 예, 네, 판서 모드를 좀 켜고, 예, 물리치료사의 윤리에서 이제 강론, 본론입니다. 본론에서 점점 개요인데요. 자, 물리치료사란 뭐냐? 이건 모르는 분 있나요? 본인이 물리치료사인데, 물리치료사가 뭐지? 그죠? 예. 다 알고 있다 그죠? 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고 신체 관리를 통해 건강의 증진과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활동. 자, 이런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물리치료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물리치료라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선이다, 선. 응? 같은 인간, 뭐 원래는 인간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하여튼 뭐 같은 사람을 치료하고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물리치료 그 자체가 선으로서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보건의료인이죠. 우리는 이 보건의료인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는 돌봄, 케어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어요. 물리치료사는 돌봄이다. 그죠? 케어를 본질로 하고 있다. 이 케어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치료 계획, 검사 평가, 중재, 관리, 예방, 교육 이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이 아우르는 단어를 우리가 돌봄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가장 윤리적인 행위이자 도덕적으로 칭송받는 행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육을 듣는 여러분들은 가장 도덕적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박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 따라서 이 돌봄이라는 건 뭐 가장 윤리적인 행위가 이제 돌봄인데, 그렇다면 돌봄이 그냥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돌봄은 성실함, 정직함, 유능함 등이 필요합니다. 자, 돌보는데 그냥 뭐 돌보면 이게 돌봄이 될까요? 예? 물리치료사가 돌보는 거랑 그냥 뭐 집에 있는 그냥 아버님, 어머님이 돌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돌보면은 이러한 성실, 정직, 유능함이 있어야 되고, 돌봄의 상황에서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 관계를 우리는 라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절한 에티켓, 선의, 공감 등이 없다면 이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이나 환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돌봄에는 유능함, 정직함, 성실함이 있어야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또 하나 태도, 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되는 태도, 이게 에티켓이죠. 그 다음에 마음가짐, 선의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대라는 거는 역시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말 잘해서 뭐 이게 공감대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는 실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술. 그래서 저 물리치료사는 내가 믿고 치료를 할 수 있어. 자, 이런 것들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봄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돌봄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물리치료사의 윤리라는 건 타인에게 친절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도덕 수준을 넘어서 자, 업의 본질이라고 했잖아. 업. 그죠? 물리치료 자체가 선이고 자, 그것이 윤리적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는 업 자체가 선이다. 예? 따라서 윤리적이지 않은 물리치료사는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유능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타인에게 해악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음에 이제 돌보는 사람 최고의 선 막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 조금씩 무게감이 옵니다. 응? 자,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 물리치료라는 행위는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도 선한 행동,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는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물리치료사 윤리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희 그 학생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생들, 이제 학부생들이 했던 것들을 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과 함께 또 다시 연구도 했는데, 자, 잠깐 볼게요. 전국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220명. 자, 이게 이제 그 학생들, 뭐 학교, 그리고 보수교육 시에 이렇게 해서 뭐 학교는 이제 지역 학교들 좀 부탁해서 했고, 선생님들은 이제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할 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활용된 설문지는 마우드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캐나다의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고요. 제가 2015년에 그 싱가포르에서 세계 물리치료사 그 학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이한숙 교수님하고 저랑 대학원생들이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분을 만났어요. 이제 발표하고 이제 포스트 걸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확 띄는 주제 한 개가 바로 피지컬 세라피 에틱스라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의 윤리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한 게 가장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을 찾아서 제가 이제 뭐 물어보고 저도 너무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이 교수님이 본인이 쓴 이 연구할 때 활용한 설문지를 저한테 메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 협회에서 갖고 있는 물리치료사 윤리 강령 그리고 작업치료사 윤리 강령 그리고 전 세계의 윤리 강령들을 조금 참고해서 자 이러한 설문지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이분하고는 이제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개발하고 한 것들 계속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제 설문 문항을 통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이 윤리관과 관련된 항목만 몇 개만 좀 볼까요? 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본인의 윤리적 가치관은요 하니까 확고하다. 난 윤리관이 확고하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59%. 하지만 임상과 비임상인은 37%. 여기 비임상인은 물리치료사인데 이제 병원에 있지 않고 뭐 학교에 있다거나 연구소에 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학생이 더 확고해요. 예, 순수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면서 또 임상인인데 그럼 여기 한 중간 정도에 속하나요? 한 45%? 뭐 여기 뭐 anyway 학생이 좀 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만
65%가 없다. 그리고 요 있다도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이게 물리치료 윤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윤리에 대해서 교육받은 게 있다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치료 윤리 교육이 충분한가 그러면 학생은 그렇다. 50%. 그 다음에 뭐 임상인가 비임상인 거의 없네요. 그렇지 않다. 윤리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 임상인가 비임상인 뭐 66%, 100%에 해당됩니다. 윤리 교육이 필요하냐 물었더니만 학생과 임상인 모두 그렇다. 70% 정도가 그렇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그렇다. 70%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리 교육 필요하냐고 필요했다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교육에 참여해라라고 했더니만 쑥 줄었어요. 52%. 20%는 어디 간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다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40%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없다는 이제 같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교육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반은 있다, 반은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 물리치료사 윤리 문제가 더 중요시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만 80%가 당연하다. 물리치료사 윤리는 더 중요시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교육에 참여할 의상은 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거죠. 자, 따라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제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자, 윤리교육, 물리치료사 윤리교육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중요시 될 것이다 라고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에 참여할 의사는 반반이었다.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윤리 교육은 개인의 어떤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 교육은 이러한 보수 교육이나 학교 교육 등을 통해서 공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고, 자, 이러한 이제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국시원에서 이제 이 작년부터 윤리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윤리 문제가 필요하냐, 윤리 문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시원에서 이제 연구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 윤리 문항 두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윤리 교육의 필요성들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윤리 교육들이 향후에 좀 더 많이 보편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